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당신의 이야기, 인생사연 저장소입니다. 오늘 사연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밖에서는 스콜이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치앙마이의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침대 끝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린의 나이는 21살. 민석보다 무려 27살이나 어립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느라 젖어버린 그녀의 얇은 티셔츠는 피부에 투명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촛불이 일렁이며 역광으로 비치자 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며 침을 삼켰습니다. 48. 인생의 계절은 이미 다 지나버린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1살의 이 작은 여인 앞에서 죽어있던 그의 심장이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린이 젖은 눈으로 민석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저씨. 그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위험할 만큼 도발적이었습니다. 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비 냄새와 달큰한 살냄새에 민석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나는 너보다 한참이나 낡은 사람이야. 하지만 린은 대답 대신 민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체온은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뜨거웠습니다. 린이 민석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쳐요. 지금은 그냥 나를 사랑해줘요. 잠시만요. 두 사람의 이 아슬아슬하고 비밀스러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린의 비밀이 담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 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석은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습니다. 48. 남들이 말하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며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거 이제 숨이 막혀.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갚았던 아파트 대출금, 아이들 학비, 쪼개고 쪼개서 보냈던 생활비. 그 모든 헌신이 숨이 막힌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무기력했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기능도 가장으로서의 자존감도 모두 거세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태국 치앙마이 행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치앙마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하고 덥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무겁고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민석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화려한 잎만 내민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성벽 안쪽 낡은 게스트하우스와 현지인들이 사는 골목길 쪽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나 팟타이 한 그릇을 사 먹고 멍하니 사원 구석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편의점 맥주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철저한 이방인. 투명 인간. 그게 편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유독 습도가 높았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정처 없이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스콜이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눈앞에 보이는 낡은 천막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현지인들이나 갈 법한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린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바람 앞에서 그녀는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짧은 청바지에 헐렁한 흰색 민소매 티셔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구릿빛 피부는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가느다란 목덜미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자신의 꼴이 우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자신의 세상에 갑자기 너무나 선명한 색깔을 가진 생명체가 툭 하고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린이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선 달콤한 코코넛 향과 비 냄새가 섞여났다. 비 많이 와요. 아저씨 한국 사람 맞죠?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녀가 건넨 말은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그녀는 수건 하나를 내밀더니 민석이 받아들기도 전에 그의 젖은 어깨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젖은 셔츠 위로 스칠 때마다 민석의 몸에는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의 손길이 닿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기,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린이에요. 비가 올 때 만났으니까 릴레인이라고 기억해요. 하지만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세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스쿠터로 데려다 주겠다는 린의 제안은 고맙지만 무리였습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랩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불렀어. 빗길이라 위험하니까 너도 조심히 퇴근하고.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린이 아쉬운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민석의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라인해요? 핸드폰 줘봐요. 친구 추가하게. 그녀가 민석의 폰을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자신의 QR코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지리 잘 모르잖아요. 혹시 택시 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거나 위급한 일 생기면 바로 보이스톡해요. 내가 태국어 통역해 줄게요. 그것은 야무진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돌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민석은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이 이 빗줄기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붙잡아둘 끈이 생긴 거니까요. 숙소에 도착하니 정막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텅 빈 방. 눅눅한 침대 시트 냄새. 민석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마시다 남은 김 빠진 맥주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치어스. 내 빌어먹을 인생을 위해. 미지근한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핏줄을 타고 돌자 아까 카페에서 참아 눌렀던 열기가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린의 티셔츠. 그 아래로 비치던 굴곡. 어깨를 털어주던 손길. 피곤함과 취기가 섞여 민석을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씻지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비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비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봤던 그 젖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민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연락 안 했어요? 꿈속에 그녀는 거침없었습니다.
민석의 위로 올라탄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끓는 점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석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천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살결.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면 안 될 금기의 감각이었습니다. 린이 민석의 귓가에 속삭이며 입술을 포개왔습니다. 사랑해줘요. 민석은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의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해 모든 욕망을 밀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탐하고 땀과 빗물에 뒤섞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안에서 죽어있던 남자의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낡은 선풍기만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아랫도리는 묵직하고 축축했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의 몽정이라니. 민석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니 그의 영혼은 그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온 민석은 숙소 근처의 재래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쌀국수 한 그릇을 시켰지만 국물을 떠넘기는데도 자꾸만 어젯밤 꿈의 잔상이 겹쳐졌습니다. 민석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딸 같은 아이를 상대로 그런 꿈을 꾸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폰이 울렸습니다. 라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이었습니다. 아저씨 잘 잤어요? 어제 비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보내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성보다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응. 덕분에 잘 들어왔어. 너는?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저 오늘 6시에 퇴근해요. 어제 못다한 치앙마이 가이드 해줄게요. 타페 게이트 앞에서 만나요. 거절하기 없기. 거절하기 없기라니. 민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민석은 약속 장소인 타페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스쿠터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몸에 딱 붙는 청바지에 허리가 드러나는 크롭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긴 생머리와 드러난 허리 라인이 눈부셨습니다. 린이 민석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타요. 민석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에 올라탔습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맨정신에 그녀의 허리를 잡자 얇은 옷감 너머의 체온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스쿠터가 출발하면서 반동으로 민석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민석의 가슴팍이 린의 등에 밀착되었고 더 큰 문제는 하체였습니다. 치앙마이의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마다 스쿠터가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민석의 가장 예민한 곳이 린의 엉덩이 곡선에 비벼졌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그것이 린의 꼬리뼈 부근을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그녀가 알면 변태라고 생각할 게 뻔하다. 민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건전하고 가장 엄숙한 것. 민석은 나직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에 묻히길 바랐지만 바로 앞에 있는 린에게는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린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백미러로 그녀의 눈이 보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눈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방지턱을 거칠게 넘었습니다. 텅 하는 충격과 함께 민석의 몸이 그녀에게 더욱 깊이 밀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 대학 근처의 야시장 마린 플라자였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곳. 두 사람은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린은 바나나와 연유가 잔뜩 들어간 태국식 팬케이크 로띠를 사서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먹어봐요. 진짜 달콤해요. 달콤하고 끈적한 연유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입가에 묻은 연유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쓱 닦아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제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간접 키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민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별별 것을 다 구경했습니다. 린은 장난스런 표정으로 대나무 벌레 튀김을 사서 기겁하는 민석의 입에 억지로 넣어주기도 했고, 악어 고기 꼬치를 보며 신기해하는 민석의 팔짱을 꽉 껴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릴 때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민석의 팔뚝에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가라앉았던 민석의 그것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민석은 또다시 고개를 돌리고 애국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자 린이 멈춰 서서 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야시장의 불빛이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린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그 노래 불러요? 기분 좋으면 부르는 노래예요? 그녀의 손이 슬며시 민석의 허리 아래 바지 주머니 근처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왜 애국가를 부르는지, 그의 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성나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석은 얼굴이 빨개져 횡설수설했습니다. 린이 까르르 웃으며 민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밤 10시. 린이 민석을 호텔 앞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아쉬움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린은 스쿠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약속 잡지 마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엄마가 아저씨 꼭 보고 싶대요. 또 엄마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저씨랑 나이도 비슷할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되죠.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니. 민석은 잠시 멍해졌지만 린의 재촉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은 헬멧 너머로 손키스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내일 봐요, 내 사랑. 그녀는 경쾌한 배기음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집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과연 그곳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린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산티탐 지역의 조용한 2층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린의 목소리에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린의 어머니 솜씨였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장모님이라기엔 너무 젊었습니다.
린과 꼭 닮은 이목구비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태국식 샤브샤브인 무카타를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태국 위스키 홍통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솜씨가 민석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민석은 죄인처럼 48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솜씨가 박수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 나랑 동갑이네. 반가워요, 친구. 친구라니. 솜씨는 태국에선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쿨했습니다. 아니,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너그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석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라는 돌덩이가 그녀의 호탕한 웃음 한 방의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마당의 망고나무가 부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앗, 엄마 빨래. 마당 빨랫줄에 널어둔 솜씨의 옷과 이불들이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린과 민석은 반사적으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빨래를 걷어 안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솜씨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휴, 비가 이렇게 오니 전기가 나갔네. 민석 씨, 도로는 다 잠겨서 못 가요. 린방에서 젖은 옷 갈아입고 오늘은 자고 가요. 나는 문단속 좀 해야겠다. 솜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 하나를 식탁에 남겨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석과 린 둘만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의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달콤한 코코넛 향기가 났습니다. 린은 침대 끝에 위태롭게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방금 비를 맞고 들어온 탓에 그녀의 얇은 티셔츠는 피부에 투명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챙겨온 촛불이 일렁이자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빨래를 건느라 뛰었던 심장이 이제는 다른 이유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린이 젖은 눈으로 민석을 올려다보며 불렀습니다. 아저씨.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나는 너보다 한참이나 낡은 사람이야. 하지만 린은 대답 대신 민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린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허락했잖아요. 이제 참지 마요. 그 한마디가 민석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의 격정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건너방에 엄마가 있다는 배덕감 그리고 그녀의 방이 주는 안락함. 민석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린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자 하얀 모기장이 두 사람 위를 덮었습니다. 린이 민석의 목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더 조용히 깊게 사랑해줄 수 있어요? 린의 도발에 민석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얇은 벽 너머에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 금기된 상황이 오히려 민석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젖은 목덜미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소녀의 몸은 작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인 그녀의 살결은 끈적하고 뜨거웠습니다. 움직임이 격해질 때마다 낡은 침대가 비명을 지르려 했고, 두 사람은 그 소리를 죽이기 위해 서로를 더 꽉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린이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기 위해 민석의 어깨를 입술로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에게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린은 몸의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마찰음만이 빗소리에 섞여 아슬아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서로의 영혼까지 섞이려는 듯 깊고 묵직한 그 울림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민석의 허리를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치앙마이의 폭우 속에서 민석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둘은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더 세게 껴안고 터져나오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옆방에 있는 린의 엄마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석과 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움직임 없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민석의 품에는 린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린을 더 꽉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집은 여기가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사랑에 곧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요. 린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를 민석은 보지 못했으니까요.